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도 마침내 내년 3% 성장을 포기했습니다. 일자리도 내수도 모두 악화할 전망이라 정부는 21조 원 이상 공공자금을 연초부터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2.6%. 3%는 물 건너갔고 전망을 달성해도 3년째 같은 수준의 저성장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공세적 통상 정책, 기업 부채 급증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겹쳐 한국 경제가 뻗어나갈 틈은 내년에도 비좁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것도 2% 초반까지 낮춘 민간 연구기관들보다는 낙관적인 건데 전망이라기보다 노력해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효과 약 플러스 0.2%포인트를 감안해서 2.6%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담았다는 점. 설비 투자만 마이너스를 겨우 벗어날 뿐 체감 경기 척도인 민간 소비, 일자리 사정은 지금도 안 좋은데 더 나빠지고 물가는 더 오릅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줄고 경기 버팀목이었던 건설 투자 증가율도 급락할 전망입니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정부는 다시 한번 공공자금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연초부터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원 자금은 올해분 초과 세수와 재정 집행률 제고를 통한 추가 투입, 공공기관 투자 7조 원, 정책금융 8조 원까지 21조 원 이상입니다. 400조 원 규모 내년 예산 정도로는 경기와 일자리 위축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섭니다. 정부는 또 1분기 경제 사정을 지켜본 뒤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 또 금융시장 불안 등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 정책들도 이런 리스크 요인을 축소시키는 방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수출과 소비 심리 등 각종 경제 지표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가 시험대에 섰습니다. 내년 경제 정책은 이런 위험 요인들을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그간 수출 부진을 보완해 오던 내수 회복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우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연간 280만 톤 규모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는 등 대미 교역 구조 형성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과의 통상 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 없이 지속되도록 한영 FTA 추진에도 나섭니다. 불공정 무역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에 적극적으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지원은 더 확대됩니다. 신흥시장과 보건의료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229조 원으로 8조 원 확대합니다. 금융시장 안정화도 주요 과제입니다. 금리는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내릴 것으로 우려돼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서민 정책 자금을 2조 3천억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대책들이 대내의 불확실성 확대로 위축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어지러운 전국에 서민 경제도 늪에 빠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에서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곳은 일자리 창출 부문입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로 내년 1분기까지 대기업의 일자리가 9% 가까이 줄어드는 등 민간 부문에서 고용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상실분을 상쇄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정원을 1만 명 늘리고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시행 중인 청년 의무 고용제도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협으로 꼽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으로 1인당 50만 원, 맞벌이의 경우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 공제를 새로 만들고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 문제 대책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상향 조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65세 기준으로 대부분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상 요즘 한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그 연령은 뭐 70대 초반까지도 되고 있고 노인 기준에 변동이 생긴다면 정년, 연금 수급 연령, 실업급여의 수급 기준 조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영세상인들의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5년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의 연장에 합의하면 시설 정비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저금리 기조에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2년 사이 2배로 커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예금을 한 사람은 총 4만 5천 명이었으며 이들이 맡긴 예금은 5조 7,98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저축은행 파산 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초과분은 총 3조 5,647억 원으로 2년 전 1조 7천억 원의 2배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돈을 한 저축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예금자 보호 한도 아래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래 결혼할 남성의 직업으로 여전히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공동 운영하는 듀오 휴먼라이프 연구소가 전국의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상적 배우자상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인기 있는 배우자 직업은 공무원과 공사 직원, 의사, 약사, 일반 사무직, 교사 순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신랑감 직업으로는 13년째 1위를 지켰습니다. 배우자의 선택 기준 역시 지난해와 비슷하게 성격과 외모, 경제력, 직업 순이었습니다. 남성이 미래의 아내에게 기대하는 연봉은 4,200만 원 안팎으로 5년 사이 1,00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대형마트들이 계란값을 잇따라 올려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 수습이 늦어진다면 계란 수요가 많은 다음 달 설 연휴 또 한 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AI로 계란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계란값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일 평균 10% 인상한 데 이어 추가로 5.2% 올렸습니다. 이달 들어서 4차례 인상폭이 20%에 달합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산지 시세 반영과 수급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계란값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15개 또는 10개들이 소형 상품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도 계란값을 4차례에 걸쳐 20% 올렸습니다. 계란 30개들이 한 판이 기존 6,990원에서 7,290원으로 뛰며 사상 최고가를 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업체처럼 판매 수량 제한을 따로 두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는 AI 여파가 아직 미치지 못한 경북 지역에서 계란을 수급하고 있어 1인 1판 제한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란값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일부 업체는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달 들어 3차례에 걸쳐 계란값을 16% 올린 이마트는 4주 연속 인상은 부담스럽다며 이번 주에는 가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통업계는 명절 음식 장만으로 계란 소비가 많아지는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해 이번 계란 대란 사태가 또 한 번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식같이 키워온 오리와 닭을 살처분한 뒤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또 AI 대응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백나리 기자입니다. AI가 농가에 남기는 건 경제적 피해만이 아닙니다.
정성껏 키워온 오리와 닭이 한꺼번에 살처분되는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농장주들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한 농장주는 자식같이 키운 오리를 팔 때도 마음이 아픈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오리를 모두 땅에 묻는 심정이 오죽하게 드냐며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살처분 현장의 끔찍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살처분 후유증에 경제적 피해까지 겹치면서 가금류 사육농가 상당수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살처분 작업을 하는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공무원을 대신해 가축 매모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살처분을 하는데 작업의 특성상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당을 50% 더 준다고 해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북 성주군청에서 AI 업무를 맡고 있던 정모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한 달 반 동안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근무한 탓에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0살인 정 씨는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지난해 임용돼 열정적으로 일해오던 공무원이었기에 동료들의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연합뉴스 TV 백나리입니다.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약 60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59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명 늘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거액을 기부하는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놨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는데 누적 성금액만 5억 원에 육박합니다. 백도인 기자입니다. 28일 오전 11시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주민센터 뒤 공원에 돈을 놓았으니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장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는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응원하는 쪽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동사무소 뒤편 나무 밑에 상자가 있으니 찾아가시고 불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쫓기듯이 끊으셨어요. 연말이면 매년 잊지 않고 찾아오는 바로 그 얼굴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로써 천사의 선행은 2000년부터 17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게 됐고 성금 액수도 4억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천사의 출연을 고대했던 주민들은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정신적으로 주거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스스로 그런 나눔에 대한 것을 자각하고 그 나눔 정신을 좀 어떻게 확산시켜 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전주시는 천사의 뜻에 따라 이 성금을 소년소녀 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백도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제 2016년도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저희 투데이 고용 플러스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2016년 마지막 핫키워드 시간을 맞이해서 올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으셨을 법한 단어를 꼽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4차 산업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근하기는 하지만 또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요. 자, 그럼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네, 4차 산업혁명에 설명하기에 앞서서 1, 2, 3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급격한 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온 혁명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2차 산업은 생산성이 급격히 발전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자동차의 발명이 2차 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의 황금 시대로 100년 가까이 이어지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3차 산업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입니다. 공장 자동화가 컴퓨터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정보가 전 세계로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3차 산업의 끝이자 또 4차 산업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극대화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 세계 모든 산업, 또 사물, 인간들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이 개념이 2016년을 대표하는 이유는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단어가 세계에 공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4차 산업의 시작이 선포된 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연결되고 융합된다는 개념이 아무래도 추상적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제조업체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는 매출 상당 부분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낸다고 합니다. 완성품이 아닌 생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죠. 반대로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구글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산업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새로운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과의 결합으로 전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4차 산업의 여명기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게 된 인공지능 컴퓨터,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이 4차 혁명으로 태어난 주요 기술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드 슈밥은 그의 저서에서 4차 산업혁명을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란 예상인데요. 가상현실과 실제 세계가 합쳐진 증강현실, 또 가상의 세계와 실제 세계의 경계가 모호한 가상현실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는 사이버 세계와 내가 몸으로 느끼는 감각의 세계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광고에서는 가까운 미래를 자동차가 인간이 부르면 혼자 달려오고 냉장고와 정보를 주고받는 세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유토피아의 세계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낳고 있는데요. 그 중심의 이슈는 아무래도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새로운 기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슈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공표된 올해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바로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얼마 전 내한한 옥스퍼드 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의 47%는 자동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노동력과 자동화 비용을 비교해서 자동화가 타당하다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자동화가 어려운 일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고소득 일자리는 지금보다 늘어나겠지만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는 중간소득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또 대신 아주 단순한 저소득 서비스 일자리 수는 증가하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건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일자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세계 경제 포럼의 직업의 미래 보고서를 보면요.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창출되는 직업은 200만 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간은 이미 기계에게 일자리를 잠식당하는 단계에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기본소득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기계가 인간 대신 부가가치를 발생시키고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기존의 기초연금이 인간이 누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개념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이후 대두되는 기본소득은 기계로 인한 생산력의 비약적인 증가를 인간이 누리게 되고 인간은 자유롭게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인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간은 그 속에서 그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가올 미래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전쟁터가 아니라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살만한 세상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핫 키워드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